그거요. 시퀀스는 제목 그대로 순서가 중요한 여러 개의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뮤터블과 뮤터블 두 개가 있는데요. 임뮤터블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바꿀 수 없는 자료형이라는 얘기고, 뮤터블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간략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직접 쳐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A는 Hello World라고 하면 지금 A는 이제 문자열이고요.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만든 거고요. 요 자료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A에 0 이렇게 하면 이 대괄호를 써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H예요. 0이 첫 번째 자리를 0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1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 두 번째 자리가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저 D부터 바로 앞에를 말해요. 그래서 저 월드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4부터 8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4부터 8까지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중간 부분 네 자리부터 8대 자리까지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리스트 A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다. B는 이거는 지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라서 다 쪼갠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쪼갠 자료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라고 하고 리스트는 대괄호로 요소들을 저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0번째 거 하면 저 리스트 배열의 맨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1 하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배열인데요. 이게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좀 이따 보면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튜플 C는 TUPLE C는 똑같은데 이게 지금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예요. 소괄호로 감싼 거하고 대괄호로 감싼 게 다르다. 예. 그러면 스트링에서 가령 월드에서 이걸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그러려면 임뮤터블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게 스트링 중에 중간에 한 글자를 바꾸려면 그게 이제 임뮤터블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변수에 있는 요소를 바꿀 수는 없고 대신에 다른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 대문자로 바뀐 거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A는 문자열이고요. B는 리스트고 C는 튜플입니다. 각각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튜플이랑 문자열은 안에 요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근데 B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B는 중간에 저 H의 2를 내가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B의 1 이거는 2다 이렇게 바꾸면 문자로 그러면 B는 두 번째 게 대문자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이게 A는 이런 게 동작을 안 합니다. 이거는 A가 아이템 어사인먼트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임뮤터블이기 때문이고요.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마찬가지고 C하고 A는 중간에 있는 요소를 바꿀 수가 없는데 B는 중간의 요소를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리스트의 특징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똑같이 자료형이 유사한데 굳이 임뮤터블도 만들고 뮤터블도 만들었냐라고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그겁니다. 퍼포먼스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주 바뀌어야 되는 자료형이 있으면 리스트를 쓰면은 좋고 근데 만약에 좀 더 빨리 돌아야 되고 얘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튜플을 쓰면 조금 더 빨리 동작하기 때문에 내장 자료형의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인덱싱이라고 해서
헷갈리기 쉬워서 이거 지금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똑같습니다. 이게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다 0부터 시작합니다. 0. 여기가 0이에요. 0. 그래서 mystr 0 그러면 사실은 0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mystr 1 그러면 1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2를 말을 하는 거예요. 6 그러면 여섯 번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또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슬라이싱은 좀 달라요. 슬라이싱은 3에서 5니까 요 L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찍을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슬라이싱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는 L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혼동하지 마시고 슬라이싱과 인덱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그냥 뭔가 쓰지 않고 바로 콜론을 하면 처음부터라는 의미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론만 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배열들은 그 배열의 요소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이 문자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자열도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메소드 A 라고 하면 A의 메소드들을 보고 싶으면 제가 아까 뭘 하면 된다 그랬죠? A의 속성들을 보고 싶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help하고 dir이 있어요. help는 뭔지 알고 싶으면 help를 치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알고 싶으면 dir을 치면 돼요. dir. 왜냐하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나오는 거고, 이 속성 중에 일부는 메소드이고 일부는 그냥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A의 어퍼라는 게 있어요. A의 어퍼. 이거는 A 전체를 대문자로 바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A.capitalize라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capitalize. 이렇게 하면 capitalize는 맨 앞 단어만 대문자로 하라 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알고 싶으면 help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zpill이라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 help a.zpil 이렇게 하면 이 zpill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런 용도로 쓰이는 함수입니다. b, 예를 들어서 b가 숫자 7이라고 하면 이 zpill은 앞을 0으로 채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10 이러면은 앞에 0으로 채운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메소드들이 쭉 있고, 이 메소드들 중에서 원하는 걸 갖다가 쓰면 됩니다. 문자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튜플은 똑같은데 임뮤터블하고 그냥 괄호를 쓴다는 게 차이입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t은 이제 집합이에요, 집합. 여러분들 그 중학교 1학년 때 집합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교집합, 합집합을 구할 때 쓰는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고, 얘는 이제 교집합을 구한다든가 합집합을 구한다든가 차집합 이런 것들을 구하는 용도고, set이 있고 프로즌 set이라고 해서 set은 안에 항목들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프로즌 set은 항목들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1, 2, 3 얘를 A에다 넣고요. B는 set 3, 4, 5 이렇게 적으면은 A 합집합 B B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면 이 A와 B의 합집합이 되고요.
그럼 A와 B가 교집합이 되고, 그럼 A와 B의 차집합이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게 셋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됩니다. 자료형은 컬렉션 중에 하나고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한 합집합, 교집합 의미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이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시퀀스에는 아까 스트링, 리스트, 콜렉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셋이랑 딕셔너리. 딕셔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딕셔너리는 사전, 말 그대로 사전이고요. 어떤 키하고 밸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사전을 봤을 때 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보이는 뭐 소년이다라고 설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순의 반의 어떤 점수, 성적들 점수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로 이 자료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적표, C는 예를 들어서 찰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얘가 지금 용의 점수는 제가 코리안 국어가 90점, 잉글리시는 100점, 매스는 99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뭐는 이런 스타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딕셔너리는 잘 만들어 놓으면 용의 점수는 이렇고, 만약에 순이라고 있어서 순의 점수는 거의 똑같지만 코리아는 80, 90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쓰는 변수가 딕셔너리라는 변수고요. 딕셔너리의 변수는 용.keys라고 하면 키들만을 보게 됩니다. 키. 이게 지금 키 밸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 그러면 키들로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용.values 하면 밸류들만 가지고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용.items라는 게 있어요. items를 하면 키밸류를 키풀로 감싼 걸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이렇게도 데이터들을 변환할 수가 있고요. 이 딕셔너리는 상당히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쓰는 자료형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사전 문제로 나왔던 워드 프리퀀시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단어들마다 몇 번 출연했는지를 어딘가에 변수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변수에 저장한 용도로 저런 자료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는 3번 출연했다, 무슨 단어는 6번 출연했다,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쓰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딕셔너리고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는 mapping object maps hashable values to arbitrary object. 당연히 뮤터블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key value 이렇게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대괄호로 key 이렇게 적으면 value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용 이렇게 만들어서 용에 이 자리에다가 코리안 이렇게 치면 코리안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다가 키를 적어주면 그 키의 밸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걸 써서 무슨 키가 저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인 용 이렇게 하면 사이언스 과학 과목이 지금 용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냐고 하면 false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이거가 만약에
펄스, true죠.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린이라는 게 있고요. 불린은 true나 false를 담는 용도고, 살짝 나왔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false라고 나왔잖아요. 이 false가 바로 불린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이걸 만약에 내 임의로 정하고 싶으면, 뭐, A, B, C는 true 이렇게 하면은 지금 true라고 하는 불린 변수를 저장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료형을 다 했습니다. 파이썬 자료형 저기 나와 있는 거를 다 소개해드렸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이 자료형을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 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쉽죠? 별로 이렇게 어려운 자료형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만 하면 됩니다. 조합만 하는데 이 조합하는 걸 이제 컨트롤 한다고 해요. 포문 같은 걸로 이제 루프를 돌리거나 if문으로 분기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이 컨트롤 플로우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릴 거고 몇 개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if문, for문, while문 이 정도만 하면 끝입니다. 몇 개 많지 않고요. 빨리 넘어가고 바로 시스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잘 들으셨다가 시스 문제를 바로 푸십시오. 이거는 지금 스콥 얘기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패스라고 씁니다. 이게 만약에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괄호 열고 바로 괄호를 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는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그런 들여쓰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라고 적어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컨티뉴는 이제 폼은 블로그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컨티뉴고 패스는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if문인데요. if문은 바로 if 한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하고 이렇게 적는 스타일이 이제 if문이고요. if문은 이 if 한 다음에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평가해서 true냐 false냐 true면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if문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다는 equal 두 개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변수에서는 a는 1이라고 변수를 정할 때는 equal 하나를 쓰지만 if문에서 비교할 때는 equal 두 개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뭐 순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비교할 때 그 스트링하고 true하고 차이 따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원래는 사실은 A라고 하는 문자열이랑 1이라는 게 접수 쓸 때도 있고 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비교할 때는 따로 구분하는 예, 이 원래는 일단 인티저로 비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알파벳이면은 원래 알파벳 순서로 비교를 하고 만약에 자료형이 인티저면 인티저로 비교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순서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료형이 다른 걸 가지고 비교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not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t은 뭐가 아니라는 의미가 쓰이고 and도 있고 or도 있습니다. and, or는 어떤 논리값들을 and라고 하면 앞에가 and고 앞에가 true고 뒤에가 true면 얘는 true고 이런 논리 연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연산도 가능하고요. 네, for문이 있습니다. for statement. for문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스타일로 for문이 많아요. A는 1부터 시작해서 A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뭐가 될 때까지 이렇게 for문을 돌리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더 개선된 휴머너 리더블한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원래 딕셔너리가 있어요. 원래 이런 딕셔너리가 있으면 for x in a 이러면 이 딕셔너리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for문을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없고 이렇게 어떤 배열을 가지고 배열을 처음부터까지 쭉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문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or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부터 뭐까지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걸 해주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용도가 이제 range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앞에 제가 구구단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레인지 10 그러면 0서부터 9까지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타트, 스탑 적어주게 됐습니다. 5,10 그러면 5부터 10까지라는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3 하면 얘가 스텝 사이즈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enumerate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이 있으면 break가 있고 continue가 있고 else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for문의 분기를 제어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break를 만나면 for문이면 그 안에 있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건데 가다가 break라는 걸 만나면 거기 딱 멈추고 그냥 for문을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break고 continue를 만나면 딱 가다가 continue를 만나면 밑에 뭐가 더 있지만 밑에 안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continue.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lse도 있는데 else는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for문에 else가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for문에 else는 만약에 for문을 도는데 브레이크나 컨티뉴 없이 끝까지 다 돌았으면 한 번 딱 더 도는 게 이제 else라고 하는 구문이 돌아요. 요거는 좀 복잡하지만 이따 실제 실습을 하시면서 더 익히시게 될 거고요. 근데 while문도 있습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while 한 다음에 조건을 정해주면 그 조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while문은 그 while의 조건이 만족시키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조건이 계속 만족되면 그냥 영원토록 돌아가는 게 while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while 안에서 브레이크나 컨티뉴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이건 일단 예제로 넘어가고 얘네들을 정렬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자, 앞에서 제가 구구단 출력하는 거 했잖아요. 구구단 출력보다 더 기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쉘에서 이 문제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별을 출력하는데 P1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출력이 되고요. P2를 하면 저렇게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드시는 방법은 쉘이 있어요. 쉘 실행하는 방법은 요런 쉘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에도 저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요런 까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까만 창을 띄우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짜신 다음에 여기서 New를 눌러서 여기다 코딩을 여기다 하시는데 하고 나서 저장을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되는 경로를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실행하는 요 경로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요것만 하신 다음에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실습 시작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까만 창 한번 띄워보세요. 이 까만 창이 우분투에서는 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터미널. 되게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라서 다들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한번 실행해 보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익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윈도우라면 도스 프롬프트 쉘, 리눅스라면 그 터미널, 그 환경에서 이런 스타일로 내가 실행을 해서 입력을 줬더니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다음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이제 다음 여러분들 그 회사의 컴퓨터 앞에 있는 그 윈도우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컴퓨터의 큰 거기에 요 까만 화면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통합 실행 환경이라고 해서 그 코드를 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보는 건데 그렇게 안 보고 제가 일부러 이 쉘에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가 익혀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제가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셨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도 하나 풀었고요. 그냥 딱 두 줄이었죠. 레인지 1,6입니다. 1,6. 1,6인 게 1서부터 5까지를 찍기 위해서 1,6이고, 요게 지금 별하고 곱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사실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게 파이썬 쉘에서 만약에 숫자 6 곱하기 6이면 숫자 곱하기 숫자는 정말 곱하기 연산을 하지만, 만약에 문자에다가 6을 곱하라 그러면, 문자에다 6을 곱하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A를 6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별을 찍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별을 곱하기 5 하면 별이 5번 찍히는 거였고, 별을 곱하기 2 하면 2번만 찍히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포문을 돌면서 숫자를 바꿔주면서 걔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인지 1,6이 1서부터 시작될 거고요. 1 하면 1을 한번 곱해서 찍을 거 프린트를 할 거고, 그다음에 2가 돼서 2를 프린트할 거고, 3이면 3을 프린트하겠죠. 그렇게 해서 5까지 프린트하게 되어 있는 게 요 함수고요. 아까 반대 이 두 번째 옆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뒤에서부터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알트 탭. 그런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로 이걸 6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시작이 6이고 1까지 하는데 마이너스 1칸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반대인데, 요 숫자를 살짝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경우는 얘를 5라고 하고 0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공백이 또 같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공백이 같이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좀 바꿔야 됐었죠. 이걸 바꿀 때는 i가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다가 임의의 숫자로 마찬가지로 공백 곱하기 공백 곱하기 i인데, i를 5에서 빼줘야 되니까 5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돌려볼게요. 그러면 저 왼쪽에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요 자리에 요 공백이 하나, 이게 콤마를 하나 하게 되면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고, 요거 그럼 앞에 했던 스타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컨트롤 S. 이 자리에는 그냥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공백을 하나 빼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좀 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두 자리 변수를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자리는 공백인데 O-i니까요. 처음에 공백이 하나도 없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백이 늘어나는 거였고, 반대로 이쪽은 이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지금 실행이 안 되셨던 분들은 꼭 실행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션이 펑션입니다. 펑션.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함수 상자라고 배웠을 겁니다. 함수 상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함수 상자에 입력을 넣으면 그래서 뭔가 해서 결과가 쭉 나오는 함수 이 상자입니다. 상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제곱을 돌려주는 2의 4제곱 입력을 두 개의 숫자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2의 4제곱이 나오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그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력으로 두 개를 넣어주면 이 안에서 뭔가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 상자 같은 거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definition 할 때 de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씁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파워고, 그 다음에 입력을 두 개를 받습니다. a, b 두 개의 입력을 받으면 결과는 a에 이 곱하기를 두 번 쓰면 제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result, return result가 중요합니다. 아웃풋 결과는 이 return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입력이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이 여기로 나오는 게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가 다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여기서 다시 요 사항만 가지고 이 사실 사전 문제이긴 했는데 푸신 분이 과장님밖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A, B, C 세 개의 값을 입력했을 때 결과가 근 두 개가 나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시 지금 바로 문제를 풀 건데요. 이게 함수 상자입니다. 얘는 A와 B를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돌려주는 함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쿼드레틱 이퀘이션 막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셔서 입력을 A, B, C 세 개를 입력을 받으면 결과로 근 두 개 x1, x2를 돌려주는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공식을 그대로 풀어서 쓰려면 이 루트를 풀어야 되냐면 루트. 지금 루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안 배우셨잖아요. 루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루트를 쓰는 방법은 import math라고 해서 이게 그 수학용 관련 함수들을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math.sq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면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나오고요. 4 2가 나오는 이 함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사실 루트 안에는 이 sqr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한번 바로 만들어 보죠.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내드리려고 보니까 이 자료 다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저는 이걸 빼는 줄 알았더니 사전 문제라서 사전 문제 코드는 제가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요 방금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푸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결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력 3개를 받았잖아요. A, B, C. 입력 3개를 받아서 루트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풉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X1, X2가 요 안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리턴 X1, X2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의 근 2개를 늘려준 함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호출할 때 23 이렇게 하면 근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요? CMS요. 저 부분도 사실은 풀면서 이제 아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math.sqrt는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못 풀어요. 그러니까 math라는 함수가 안에 양수만 받게 돼 있는데 저게 음수도 받으려면 CMS에 있는 걸 쓰면 음수도 받아서 복소수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CMS를 쓰게 돼요. 써서 풀었어요. 이건 사실은 지금 2차 방정식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코드로 만든 겁니다. 코드로 만든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사항은 이 자리에 2.0을 제가 적은 이유가 이게 지금 뭘로 나눠줬잖아요. 실제로 나눠줬는데 저기 A가 만약에 정수면 뭐 어떤 숫자를 정수로 나누면 저게 그냥 그 실수로 표시를 안 하고 정수로 표시를 합니다. 정확한 값을 알려면 얘 나눠주는 분모가 정수여야 저기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2.0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개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콤마로 여러 개를 리턴한다는 게 어떻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괄호가 생략됐어요. 파이썬에서는 콤마만 치면 이 괄호가 생략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튜플, 괄호로 있는 건 튜플이라고 그랬잖아요. 튜플을 리턴한 거예요. 요소가 2개인 튜플을 리턴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샤방역식도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함수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면, 뭐 피보나치 그 값을 돌려주는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좀 독특한 치환인데 A, B는 B,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A 자리에 B가 들어가고 B 자리에 A 플러스 B가 들어간다는 이 개념인데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이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가 있고 함수 밖에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밖에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그래요. 전역 변수라고 하고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밖에 h는 5라고 적어놓고 나서 a는 h 플러스 10 그러면 이 자리에서 h는 이 전역 변수에 있는 h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함수는 사실 계산이 되긴 하지만 h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h를 바꿔주려면 글로벌 h라고 정의하고 나서 h라면 이 h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고요. 실제로 여기 적혀있는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이 함수가 끝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변수입니다. 이 안에 있는 변수는. 이 밖에 있는 변수는 계속 살아있는 변수인데 이 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어떤 함수 안에서 글로벌 h하고 나서 h 자리에 h 더하기 10을 해서 h를 바꾸고 나서 하고 나면 나중에 h 값이 바뀝니다. 이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인데 이거 또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전역 변수는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쓰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추천을 해요. 전역 변수 많이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변수들은 다 이 자리에 입력을 넣어서 이 안에서 다 끝나게 하고 전역 변수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네스티드 펑션이라고 해서 이 안에 함수가 정의되고 나서 정의되는 중에 또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걔를 또 호출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해요. 제가 중요한 설명 하나를 빼먹었던 것 같은데 다시 여기를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에요.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고 여기가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정의, 여기는 실행. 실행은 항상 괄호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실행이라고. 제가 앞서서 메소드는 항상 괄호로 열고 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입력이 없으면 그냥 괄호를 열고 닫아야 되고 이렇게 괄호를 열어서 괄호를 끝났다는 얘기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한다. 이 함수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는 함수를 정의한 거고 함수를 실행한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함수라는 g라는 함수를 정하고 나서 g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f를 호출한 거예요. 괄호를 열고 닫았다는 얘기는 이걸 호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함수 내부에 공백 라인이 있을 때도 그 공백 라인이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굉장히 저번에 보면 그 함수가 레인지가 끝나버리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네. 파이썬에서는 이게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4칸, 스페이스 4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거의 공통적으로 쓰기를 스페이스 4칸을 많이 써요. 에디터에다가 세팅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함수의 정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함수가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함수 정의가 끝났다는 얘기고 다시 함수가 정의가 되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들여쓰기가 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F가 끝난 거예요. F의 정의가 끝난 거고 여기서 H를 그냥 인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만약에 C 언어 같았으면 이렇게 중괄호로 막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괄호로 표시되지만 여기는 괄호는 없고 그냥 들어왔으면 F 함수가 되다가 들여쓰기 끝났기 때문에 F가 끝난 거예요. 네, 다음도 복잡하지만 여기도 데피니션 F라는 함수가 시작이 돼서 데피니션이 시작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데피니션을 또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G 데피니션이 가다가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G 데피니션은 끝난 거고요. 끝난 상태 G 호출을 하고 여기서 또 일로 왔기 때문에 F 정의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이 스콥, 여기 스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함수 정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폼은 안에 있는지 이것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rbitrary argument list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드리면 더 혼동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구구단 출력을 하셨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기. 이 URL에 가보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예, 유클리드 거리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차의 제곱을 루트로 합을 루트로 한 거죠. 요거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일 때, 2차원이라고 하면 두 점 상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x1-x2 제곱 더하기 y1-x2의 제곱 그거를 루트로 씌우면 되잖아요. 요 공식을 써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가 입력인 겁니다. 하나는 P1, P2를 넣었을 때 실제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실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요꼭 시작하는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뉴 윈도우를 누르셔서 파일, 세이브 에즈 하나 저장합니다. 저는 내 문서에다 저장할 거고요. euc.py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일단 요 def 이렇게 생겼잖아요. 함수가 get Euclidean distance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get ucd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이 두 개입니다. 입력이 두 개죠. 입력인데 각각이 리스트예요. 리스트 1, 리스트 2 입력을 받으면 P1, P2 입력을 받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 안에 이거 앞에 공식을 써서 뭐 계산해서 결과를 돌려줘야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풀기 도착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풀이를 보시고 저의 풀이를 보시고 어떻게 푸는지 감을 더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P1, P2를 입력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함수인데 우리 공식에 의하면 각각의 이 P1, P2가 다 배열이에요. 숫자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빼주고 제곱해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배열이니까 얘를 포문 같은 걸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for each in P1 이렇게 하면 P1 앞에 있는 것들 하나씩 지금 접근하는 거죠. 하나씩 접근하는데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여기다가 위에다가 i라고 하는 거 줘요.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each p2에 i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each는 p1의 한 요소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p2도 i라고 여기 지금 0을 앞에서 0번째니까 0번째인 거잖아요. 그렇고 지금 각 두 개를 지금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뺀 거를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뺀 거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썸을 0으로 뒀다가 썸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썸을 0으로 뒀다가 이게 지금 썸메이션이기 때문에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썸메이션을 더해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돼요. 썸은 썸 더하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지금 원래 썸이 0이었는데 0 더하기 방금 9주를 더한 건데 이건 줄여서 썸에다가 그만큼 더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도 씁니다. 플러스 이퀄 이렇게 쓰면은 이 썸이 하나 줄 때마다 한 줄씩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돌고 나서 i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가 실제로 이 자리가 포문을 돌면서 다음 자리 인덱싱이 하나씩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포문이 다 돌게 되면 썸의 계산 값들이 다 모여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루트를 붙여서 돌려야 되니까
return mass.sqrt sum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제가 문제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P1은 이 자리에다 1, 2, 3, 4 P2는 5, 6, 7, 8 그러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런하는 방법은 앞에 봤지만 이렇게 하면 런이 되는데 매스가 없다고 에러가 났어요. 에러 네임 에러 매스가 없습니다. 매스를 임포트를 해준 겁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풀이 방식이고요. 여기서 또 약간 더 이 풀이를 여기서 혼동이 되지 않게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원래 이 자리가 P1이라고 되어 있는데 P1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리스트 A, 리스트 B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임의의 리스트 두 개가 입력이 오면 앞에 리스트를 포문으로 돌면서 각각의 값에다가 이 뒤에 있는 거에 해당 i번째 거의 차이를 제곱한 걸 더해서 나중에 루트로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는 함수 정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위에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정의고, 실제로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결과를 프린트해라. 라고 해서 프린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저 데이터를 실수로 다 들어오는 그렇게 바꿔 쓰는 있는데, 대신에 명령의 입력으로 복잡하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일부러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련되게. 파이썬에서 더 세련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문이 돌면서 i가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포문이 돌면서 i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이 자리를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numerate라고 하는 걸로 감싸면 앞에 i가 자동으로 나와요. i가 그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고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enumerate라는 걸 하면 얘가 지금 몇 번째 루프인지를 i가 자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i 값이 자동으로 요 뒤에 계속 변수를 사용이 돼가지고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파이썬스럽게 또 세련되게 작성한 방식. 아이의 통일 값은 1인가요? 0부터입니다. 0, 이게 enumeration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돌아갈 때는 여기 0이니까 0번째 자리부터 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제가 돌면서 봤는데 실제로 이걸 모르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 자리를
I, in, range, len. 제가 이렇게 하신 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을 봤어요. sum은 리스트 A의 I 빼기 리스트 B의 I 이거를 제곱한 제곱. 그러면 요거는 지금 주석입니다. 요건 실행 안 되는 거고 요 줄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푸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잘 푸신 겁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이해하셨어요. 보시면 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렌이 뭐냐면 개수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개수. 리스트 A에 개수를 돌려주는 거예요. 앞에 거의 개수. 개수가 지금 여기 입력이 4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레인지로 돈다는 얘기예요. 4번을 포문으로 돌면서 그게 이제 내가 지금 몇 번째인지를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앞에 거에 하고 뒤에 거 하고 차를 빼서 제곱을 하고 계산하면 나머지 똑같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실제로 이 개수를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근데 조금 더 파이썬스럽게 쓰는 방식은 위의 방식입니다. 위에처럼 enumerate 한 다음에 포문을 돌려주면 자동으로 i도 나오고 이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좀 더 파이썬스럽게 푸는 방식이었어요. 자,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아신 거고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풀어보셨고요.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모듈 패키지인데요. 자, 모듈 패키지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하셨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시간에 휴식도 다녀오시지만은 그 문제를 푸시다가 잘 이해 안 되셨던 것들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해 못 하시면 앞으로 나머지 시간을 다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